자,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전 내가 처음 정책 제안을 했고 11년 전인 2009년 4월에 입법화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그 당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고 주택을 소유 개념보다는 주거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 법안이었으나 2015년 10월 내가 경남지사로 가 있는 동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 법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님이 그럴 게 아니면 거기가 좋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런 곳에 살게 해서 죄송합니다 해야지.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 정도도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일단은 대깨문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설득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한 15평 정도짜리 공공임대 아파트나 뭐 빌라를 공급해 줘도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약간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래 우리 뭐 문프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하니까 맞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교육을 시키려고 눈높이를 낮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정말 국토부 장관 잘못 뽑고 저희의 그 무지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을 정말 이 정도 집 밖이 공부를 못해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게 맞죠. 네. 자, 다시 돌아가서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 이거 내가 하려고 했다. 토지는 임대해주고 주택은 분양하는 제도, 땅은 그냥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땅 위에 지은 그 주택만 분양하는 거야. 그것만 구매해. 이 집의 사용권만 가져가. 이 땅은 내 거야. 땅은 국가 거야. 뭐 이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반값 아파트 제도가 문정권 하에서 다시금 부활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그 좋던 주택분양 제도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여야 합의로 폐기시켜 놓고 자기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자 다시금 꺼내드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홍준표 의원이 뭐 한 14년 전에 이런 정책을 제안할 때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 혹시 싱가포르 걸 보고 참고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5시간 전에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부터 토지는 모두 국유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 건물 모두 분양하는 주택과, 싱가포르는 원래 독재국가죠. 독재국가다 보니까 모든 땅이 국가 거예요. 그래서 주택정책을 할 때 첫 번째는 이 땅과 건물을 다 파는 그런 주택 정책을 하나 했었고, 또 하나는 토지는 국가 거,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중국도 이거 안 돼요. 간단하게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 있고 이 땅에 아파트를 하나 줬어. 그런데 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뭐 30년, 40년 동안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땅과 이 아파트 건물을 사실 분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특성상. 그래서 이 땅은 국가 거지만 이 아파트 요 한 칸 뭐 몇 동 몇 호 요거는 뭐 30년 동안 니네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30년짜리 요 아파트를 갖고도 이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팔고 뭐 하고 이게 다 됩니다. 지금 중국도 그래요. 이거를 국가가 막는다고 해서 막힐까요? 안 막힙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 많습니다.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인생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격이 훨씬 싼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다가 돈이 모이면 완전 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는 이중 구조의 주택 정책을 펼침으로써 서민들이나 젊은 층들이 주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처음 토지 임대부 주택 정책을 제안할 때도 싱가포르식 주택 정책을 모델로 했고,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막고 주식과 산업시장으로 돈을 흐르게 하는 방안도 이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그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막고 주식과 산업시장으로 돈을 흐르게 하는 방안도 이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그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약간 그 부동산 경제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정책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좌파 정책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 정책을 제안했을 때 모 경제신문에서는 건설업계의 로비를 받았는지 두면 전체를 할애해서 좌파 정책이고 현실성 없다고 인신공격까지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좌파 정책이냐 우파 정책이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이게 자유시장 경제 정책이냐 아니면 반시장적인 정책이냐를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좌파 정책이 맞습니다. 좌파 정책이 맞아요. 좌파 정책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는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좌파 정책이 맞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정책은 소유 개념의 주택을 거주 개념의 주택으로 바꾸고 돈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과 산업자금으로 흐르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제가 몇 차례 그 홍준표 의원의 좀 약한 부분은 사실 좀 경계 쪽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뭔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주장에는, 이 주택, 반값 아파트 정책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 제가 댓글도 달았어요. 제가 단 댓글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의 이 페이스북에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주식을 사고 내가 사업에 뛰어들면 내가 돈을 벌겠다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면 어련히 국민들이 알아서 주식과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지, 부동산을 잡음으로써 그 반사이익으로 부동산을 규제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위축시키는으로써 그 반사이익으로 주식시장에, 사업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동산이 너무 위축됐어. 부동산이 너무 죽었어. 그러면 오히려 주식시장을 규제하고 사업시장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건가?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시장에서 긍정적인 경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일 수도 있고 주식시장일 수도 있고 뭐 사업시장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5만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이 시장들이 서로 노력을 해갖고 서로 그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유치해갈 수 있도록 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그게 맞다. 모든 게 그렇듯이 뭐 여기를 찍어 눌러갖고 부동산을 찍어 눌러갖고 주식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주식시장을 찍어 눌러갖고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게 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냅둔 상태에서 여기서도 여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여기서도 여기 나름대로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긍정적인 힘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해서, 그래서 뭐 많이 땡겨간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을 몰아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책인 겁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 부동산의 공급도 국가보다는 시장이 더 어련히 알아서 잘합니다. 국가가 방해하지 않으면, 단 국가가 방해하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미친듯이 집값이 올라가느냐? 국가가 방해하니까. 뭐 투기 세력 때려잡겠다,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 업계에 투자가 일어나야지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배추값이 너무 올랐어. 그럼 이 배추를 많은 사람들이 배추에 투자를 해서 배추를 많이 심고 뭐하고 해야지 배추값이 내려가겠죠.
투기를 때려잡을수록 집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왜?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안 일어나. 돈이 안 들어와. 그 말인 즉슨 더 좋은 아파트들과 더 좋은 주거 환경에 공급이 끊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가 방해를 하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고, 국민들이 느낄 때는 야, 우리나라에는 앞으로는 더 좋은 집은 더 이상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국가가 방해해서 안 되는 일이 사실 많지. 국가가, 대기업들은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국가가 굳이 지원해 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냅두라고 해요, 냅두라고. 나 좀 내가 알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날 좀 냅둬, 그냥. 냅두기만 하면 돼. 국가, 나 돈 필요 없어. 방해만 하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모든 물건들은요, 국가가 공급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공급하는 게 훨씬 정의롭고 공평하고 더 질이 좋습니다. 더 싸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집이라고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집이라고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상품이 똑같고 집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집값 문제는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린 거, 국가가 주택 공급을 안 해서가 아니라 각종 규제로 부동산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게 규제를 풀고 건설사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파트를 짓고 공급량을 늘리지. 건설사들이 돈 버는 거 싫어. 나는 저 동네가 재개발돼갖고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죠. 집값이 올라가죠, 당연히.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 아주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그 땅에다가, 똑같은 가격의 땅에다가 다시 새 아파트를 쳐. 그럼 주거 환경이 올라가.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똑같은데 집값이 올라가. 이건 문제지만, 내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새 길이 뚫리고 40년 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죠. 그럼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나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이것 봐봐, 재개발하니까 집값이 올라가잖아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건 정상인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야지. 그럼 주거 환경이 훨씬 좋아졌는데.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게, 돈을 벌 수 있게 건설사들이 규제를 풀고, 국민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내가 집을 하든 뭘 하든지 냅둬. 대출 규제를 풀어서 나는 젊어. 나는 20대밖에 안 됐지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의 어느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평생에 대충, 여러분, 웬만큼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요, 대충 내가 한 60살 될 때까지 얼마 정도를 돈을 벌게 될지가 대충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갖고 자기가 쫙 머리를 써갖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선택을 해갖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출을 땡겨서. 원래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거는 내가 앞으로 벌 돈을 미리 예측을 해갖고 그거에 맞는 수준의 집을 사는 거예요, 원래.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이 지는 것이고, 그렇게 집을 사서 빚을 갖고 살다가 내가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집 파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회사에서 60살까지 잘 있었어. 내 계획대로 잘 됐어. 그럼 그 집에 내가 계속해서 살면서 이자를 내고 뭐 원금을 내고 해서 나중에는 100% 다 내 집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이걸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개인이 이 집을 살 만한 뭐 실력이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걸 국가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냅둬라. 국민이 어련히 알아서 한다.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하고, 건설사들이 공급을 못하게끔 막지만 않으면 어련히 알아서 늘린다. 거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특히 양도세, 취득세를 감면해야 된다. 그래야 사고 팔고 뭐하고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나도 집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5년 후, 10년 후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적당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어 라는 국민들의 믿음만 주면은 집값은 빠집니다. 네, 최정숙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 공공주택은요, 아무리 공정하고 아무리 정의롭게 보급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놨다고 칩시다. 아니면 정말 좋은 아파트를 국가가 지어갖고 공공분양으로 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막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 말인즉슨 원래는 4억짜리 아파트인데 국가가 져서 3억에 내놓거나, 원래는 6억짜리 집인데 국가가 져서 4억에 내놓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무슨 분양가 프리미엄이니 뭐 이런 거 붙을 거란 말이에요. 분양가 프리미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 가격보다 싸게 지금 공급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불이하고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왜 이렇게 로또를 국가가 하려고 하냐? 정의롭지 않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좋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운 좋은 사람은 땡큐죠. 국가가 나한테 1억, 2억을 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을 못 팔게 하면 되지 않냐? 그 집에서 살 수만 있고 팔지는 못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 국가에다가 뭐 돈을 뭐 몇 억이나 어쨌든 간에 국가가 원하는 돈을 주고 내가 그 집을 분양받아서 그 집에서 살아. 근데 계속 살 수는 있어. 근데 팔지는 못해. 이게 내 집인가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또 그래. 그러면 국가에다만 다시 팔 수 있게끔 하자. 그때 시대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익을 못 보고 내가 1억 5천에 샀다고 하면은 아주 최소한의 뭐 몇 프로 정도만 남기게 한 다음에 뭐 1억 6천에 다시 되팔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가에만 다시 되팔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는 6억을 줘야지 내가 구매해서 그 집에 살 수 있는데,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싼 금액에 그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 구매한다는 거 말고요.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특혜인 겁니다. 원래는 6억을 줘야지 내가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건데 국가가 지어준 덕분에 난 4억만으로도 그 집에서 내가 평생 살 수 있어. 이것도 특혜고 혜택이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서민들 지원해주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액수가 너무 크다. 집을 아주 싸게 국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거는 너무 큰 포퓰리즘이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1, 2억을 그냥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크잖아요. 이 돈은 필연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올 텐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몰빵 주는 거, 복권이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정의롭습니까? 공정합니까? 불의하고 불공정하지? 정의라는 말은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아파트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다. 1번 아파트에 누가 살아야지 정의롭습니까? 100번 아파트에 누가 살아야지 정의로울까요? 서민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정의롭습니까? 빈민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살자. 이게 정의롭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게 그럼 정의롭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누가 사는 게 좋냐? 그 집을 구매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집에 가장 큰 액수를 주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게 가장 정의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1등부터 1등, 2등, 3등, 4등 쭉 해갖고 거기에서 각자 이렇게 자기가 돈을 내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정의로운 거예요. 국가가 그냥 제비뽑기해서 나눠주고 추첨을 하고 뭐하고 이게 정의로운 게 아니라, 제비뽑기가 공평합니까? 자, 이제부터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고 전 국민이 제비뽑기를 해갖고 뭐 1등부터 뭐 20만 명까지는 강남에 삽시다. 이게 정의롭습니까? 공정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율티비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이 잘못돼서 저런 말에 혹한 거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게 평등이 아니라 같은 가치를 지불했을 때 같은 결과물을 얻게 만드는 게 더 넓은 평등이란 걸 모릅니다. 개답답하시네요. 저도 정말 개답답합니다. 정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 의원님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좀 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선거에서 못 이겨. 지금 문재인이 집을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막 포퓰리즘으로 나오고,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퓰리즘으로 나오고, 우파들은 뭐 집을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면 어떡해.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정치 투쟁을 해갖고 도저히 못 이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런 포퓰리즘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정말 더럽지만 참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정책이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냐?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같이 조그만 나라 말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너무 조그매갖고 싱가포르 어느 곳에 내가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심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도 좁지만 싱가포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싱가포르라는 조그만 나라는 싱가포르 이만한 나라라고 하면 싱가포르의 좋은 직장들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내가 여기 살든 싱가포르의 어느 곳에 살더라도 내 직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지만 너무 오래 걸려. 막 3, 40분 만에 출퇴근이 다 가능한 나라와 막 1시간, 1시간 반, 뭐 어떤 사람은 저 아는 사람도 2시간 동안 출퇴근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나라랑은 전혀 다르다.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 정책은 저는 사실 정말 받아들이기 참 힘든 그런 정책입니다. 이거 성공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막상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안 되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했을 때 정말 여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나도 넣었어. 한 10명이 넣었는데 그 중에 한두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8명, 9명 떨어질 텐데 반드시. 그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 여기서 느끼는 박탈감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요, 야, 내가 이번에도 또 국가가 공공임대 아파트 뭐 10,000채를 내놓는데 여기 또 추첨 또 넣어. 또 2, 3년 후에 또 여기 또 넣어. 평생 이 짓을 하게 할 겁니까 또? 그러다가 언젠간 되면은 나도 드디어 됐어 땡 잡은 거야. 평생 안 되면 나는 국가가 준 아파트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이대로 내 인생 마감하네 뭐 이러고. 이건 정의롭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겠죠. 이런 부분을 부디 좀 이해해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난해서 빌라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해서 아파트 살고, 공공임대 아파트 살고, 이게 정의롭냐? 나는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주겠다 라고 하면 나는 210만 원이야. 제기랄. 나는 210만 원을 벌기 때문에 저 아파트에 못 가. 근데 나보다 10만 원 못 버는 200만 원인 사람은 나보다 10만 원을 덜 벌므로써 저 공공임대 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어. 야씨. 더럽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아무리 국가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 집을 분배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가장 좋은 분배 방법은 적정 가격을 주고 구매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네, 율티비님 말씀드렸었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선호하는 주택 형태를 조사한 후 그대로 지어주면 됩니다. 주거지가 강남 곳은 몰린다? 그럼 거기에 100층, 200층 수요 채워질 때까지 지나치게 높게 겁나게 막 지면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면 불가능하다. 네,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좋은데, 뭐 좌파 우파 다 좋은데, 그래도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부자들이 못 사는 집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 것, 이게 정의롭습니까? 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어. 나는 저 집에 못 살아. 살고 싶은데. 근데 나보다 더 가난한 서민은 복지로 쭉 올라가고 거기에 살아. 정의롭지 않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